안녕하세요. 즐거운 심사청구입니다. 오늘은 기본 진료료 중 입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진찰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진찰료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초진과 재진이 나누어져 있고 또 산정하는 횟수, 가산과 감산의 경우가 있다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입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진료료 중 하나인 입원료의 의미를 살펴보면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 관리료가 합쳐져서 입원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당일 외래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가 아니라 병실에 머물러서 치료를 받는 것을 입원료라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의학관리료라고 하는 것은요.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이나 질병 치료 상담 교육 또 그리고 의무 기록을 하는 모든 간접 행위들을 의학관리료라고 해요. 그럼 간호관리료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행위들에 대한 관리료인데요. 간호사가 약을 투약한다거나 아니면은 와서 저희 링거에 주사를 놓아준다거나 상담을 하거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에 관련된 비용을 간호관리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원관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는 건물이나 일반적인 세탁 비용 같은 것들, 인건비, 전기료, 수리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병원 관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원료의 비율을 보면 40%, 25%, 30%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입원료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병상과 병실이 심평원에 꼭 신고가 되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5인실만 운영을 하다가 3인실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청구 화면에 3인실 코드를 입력을 하고 청구를 보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심평원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3인실에 대한 그 병실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상 및 병실을 심평원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입원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입원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입원료와 특수한 경우에 입원했을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특수 입원료 쭉 살펴보면 집중 입원료라고 하는 것은 뇌졸중이나 고위험 임산부 같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집중 입원료라고 하고요. 무균 치료실은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를 이렇게 치료실에서 격리해서 치료한 경우, 또 신생아는 말 그대로 신생아를 신생아실이나 또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 동실에서 진료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살펴볼게. 보육기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때도 따로 진료한 경우에 이렇게 1일당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다태아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태아의 경우도 각각 한 명씩 산정할 수가 있어요. 입원료나 모자동실 입원료, 또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생아별로 따로따로 산정할 수 있고요. 납병동 입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빼서 놓았는데요. 납병동 입원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분만했을 경우에 당일에 돌아가거나 이송되었어요. 아니면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6시간 이상 진료에 기가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의학과 납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하거나 납병동 입원료는 6시간 이라는 시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살펴보실 게 이때 두 번째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이때는 진찰료도 함께 산정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입원료에 산정했을 때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외래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입원 진료 본인 일부 부담률에 따라서 산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입원료를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입원료는 1일당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이 1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크게 나누어 볼게요. 12시, 그다음에 저녁 6시, 24시, 06시.
이렇게 됐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이 시간에 입원을 하고 이 시간에 퇴원을 한 환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크타임이 아니죠. 이때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나 이 시간에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50%의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6시부터 12시, 또 12시부터 6시, 이때 입원한 환자나 이 시간에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퇴원은 24시간 이내 6시간 이상이면 1일 입원료로 산정이 가능하고요. 특이한 경우는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따로 가산이 붙어요. 어디냐? 내과 진료, 정신과 진료, 만 8세 미만의 소아가 입원했을 때는 30%의 가산이 붙는다. 입원료 체감제라는 것이 있는데 입원료 체감제라고 하는 것은 입원하는 날짜 수에 따라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호관리 차등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호사의 인력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7등급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감산을 시켜요.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그 소정 점수에 입원료 소정 점수에 가산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 병원에서 간호사의 수가 병실은 3개인데 침대는 3개인데 간호사가 1명이에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지겠죠. 돌봐야 되는 환자의 수는 많아지고 간호의 질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3개에 간호사가 2명이다 했을 경우에는 간호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간호사를 많이 너희 병원에서 두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너에게 높은 등급을 줄게. 그러니까 간호사들 채용하는 것을 아끼지 말고 환자에게 치료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간호관리료 차등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역시 심평원에 신고를 해서 그 등급을 받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행위급여 산정 지침들 중에서 기본 진료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본 진료료라고 하는 것은 입원료와 진찰료 그리고 의약품 관리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의약품 관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입원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